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가끔은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오르고 내리는 주식시장에서 눈을 돌려 주가에 관한 생각을 완전히 끊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투자라는 원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의 정신 무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주가 얘기 말고 정말 특별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모나리자가 왜 이렇게 유명한지 아시나요? 다빈치의 천재적인 그림 실력 때문일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미술품 보는 견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요, 뭐가 그렇게 좋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나리자 그림을 모른다 하면 무식하다는 얘기 들을까봐 아는 척했던 것이죠. 1911년에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이틀 동안 아무도 없어진 걸 몰랐다고 합니다. 신문에서 모나리자 도난 기사가 나오면서 갑자기 유명해진 거죠. 2년 후에 그림을 되찾아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하고 그때부터 걸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뇌의 특성입니다.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스토리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이 투자할 때 우리를 엄청나게 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뇌의 함정에 빠져서 돈을 잃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투자를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솔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비 오는 날 주식 사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 적 있으신가요? 뭔가 찜찜해 이런 생각이 들으셨었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흐린 날에는 전 세계 주식시장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날씨가 우울하면 우리도 우울해지고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려는 마음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방해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비 오는 날 투자하기 싫다고 느끼시면 내 뇌가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정은 과신입니다. 여러분, 투자자들이 자신의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얼마나 과대평가하는지 아시나요? 조사에 따르면 무려 11.5%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실제로 10%를 벌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계좌에는 마이너스 1.5%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2020년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테슬라 대박난 분 많으시죠? 그때 혹시 내가 투자 천재인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다 그랬었을 겁니다. 돈 벌기 너무 쉬웠던 시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는 테슬라만 오른 게 아니라 모든 기술주가 다 올랐습니다. 시장 전체가 좋았던 거죠. 여러분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테슬라를 사서 돈을 버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성공을 내 능력의 탓으로 돌리고요. 실패는 시장 혹은 정보를 준 남의 탓으로 돌리거든요. 이런 과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지 않게 만드는 게 이 과신 때문입니다. 나는 삼성전자 고수야. 이것만 사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는요, 최소 20개 종목으로는 분산해 놔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저는 믿고 있는 건 뭐냐? 한 개 담아서 그 주식이 대박 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20개 정도 베팅해서 그 중에서 대박 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저는 대박 날 주식을 잡기 위해서 20개로 분산해 놓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운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대박 날 수 있고 겸손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홈 바이어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익숙한 게 좋다는 것이죠. 영국 투자자들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의 포트폴리오는요, 80%를 영국 주식으로 채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0%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 한국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주식은 전 세계 시장의 4%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익숙한 것만 사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이 회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해외에 더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투자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주식을 사는 이유가 단지 익숙해서인가? 아니면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서인가? 정직하게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단기 시각의 문제입니다. 혹시 매 시간 주식 앱 들여다보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저도 이 업을 한 38년 하다 보니까 한시라도 주가를 안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보면 주식은 거의 랜덤처럼 움직인다고 하네요. 동전 던지기와 비슷하죠. 월 단위로 봐도 여전히 뭔가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연 단위로 보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즉 확률은 장기간에 걸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동전 던지기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당장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즉석에서 성공하면 기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단기 수익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불안합니다. 주가를 안 보면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폰에서 주식 앱을 꺼두십시오. 하루에 10번씩만 확인하던 거를 2번으로 줄이시고 또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시고 한 달에 한 번을 줄여보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 불안함을 견뎌내는 사람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감정관리입니다. 여러분 블랙록이나 골드만삭스 직원들이 회사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명상을 합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탈러 교수 연구를 보면요.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돈을 받은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즉 리베이트, 즉 네가 열심히 저 프로젝트를 따와서 거기서 일부를 너한테 주는 거야 하는 리베이트라고 하면은 그 돈을 저축을 한다고 하는데요. 야, 이건 우리 회사가 돈을 벌었어. 그래서 너한테 보너스 주는 거야 라고 하면 그 돈은 써버린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감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여섯 번째는 모델 기반 투자입니다. 모델이 그렇게 거대한 게 아니라 그냥 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투자의 룰. 그런 거는요. 꼭 따라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초당 11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한다고 하네요. 엄청난 두뇌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건 고작 50비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즉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직감이라고 부르는 것들 대부분은 사실 무의식의 산물입니다. 문제는 이 무의식이 투자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94%의 경우에서 인간보다 모델이 훨씬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요. 더욱 이 능력이 커진다고 하네요. 여러분의 감정보다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감정은 변하지만 시스템은 일괄성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답답합니다.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일수록 시스템이 옳다 하고 시스템을 따르셔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버블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800년도부터요 1940년까지 140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는 버블이 몇 번 있었는지 아시나요?
23번 있었다고 합니다. 고작 23번입니다. 4년에서 5년에 한 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버블을 무서워하는 걸까요?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한 번 당하면 너무 아파서 계속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닷컴 버블 때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그때는 회사 이름에 인터넷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주가가 폭등했을 때입니다. 심지어 회사 중에 마나텍이라고 있었는데요. 회사 주가가 이틀 만에 368%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인 줄 아십니까? 변비약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인터넷과 전혀 상관없는 회사였죠. 버블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야 하면서 경고 신호를 무시하죠. 그러다가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 버블이 터져버립니다. 하지만 버블을 두려워하면요, 기회를 놓칩니다. 버블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의 일부입니다.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신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룰을 따르시는 겁니다. 버블이 터지기 전에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장을 타이밍하려 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있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원시 시대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피하려고 만들어진 거지 주식 투자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뇌가 시키는 대로 하면요, 망합니다. 우리 뇌는 날씨의 영향을 받고요, 익숙한 걸 좋아하고 과신하고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에 휘둘리고 직감만 믿으려 하고요, 버블을 과도하게 무서워합니다. 이 모든 게 투자에는 방해 요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만들어야겠죠. 오늘부터 실천하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산 투자하십시오. 최소 20개 종목, 그리고 해외 주식도 포함하십시오. 삼성전자만 사지 마십시오. 둘째, 시간 관점을 바꾸십시오. 자주 보시지 말고 폰에서 주식 앱 알림부터 꺼보십시오. 셋째, 감정을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100m 달리기 하듯이 뛰면은요, 투자는 망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많이 들으시잖아요. 지금 당장 사야 해. 빨리 팔아야 해. 이번엔 다를 거야. 나니까 돈을 벌 수 있어. 뭐 이런 목소리들은 무시하십시오. 대신 차분하게 시스템과 룰을 따라가십시오. 그게 진짜 프로 투자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당장 실천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항상 듣던 소리야 뭐 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요,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씩이라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하고 하나씩 앞으로 바꿔가 보시죠. 그럼 현명한 투자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